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2-2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갈등 사례들을 통해서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볼 건데 사례를 총 4가지 볼 거예요. 첫 번째, 114쪽에 시리아 내전이에요. 115쪽에도 계속되는 내용이라서 여기다가 1번 표시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내전은요, 한 나라 안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서로 무력을 사용해서 투쟁을 하는 것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내전 다음으로 2번이 내전은 아니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2번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내전이 3번, 마지막으로 메콩강을 둘러싼 나라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리아 내전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는 저쪽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발전되어 있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 내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멋진 도시가 황폐화가 됐죠. 시리아에서는 독재 정치와 종교 문제로 국내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이 나오죠. 독재 정치와 종교 문제. 여기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원인이 2가지로 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시리아 내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내막이 있어요. 이 내용은 선생님이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을 띄워줄 테니까 보면서 시리아 내전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엮여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을 낳은 시리아 사태는 2011년 중동에 찾아온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에서 시작됐습니다. 40년 넘게 독재 정권을 이어온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정부군의 발포로 시민이 사망하면서 내전으로 번지게 된 거죠. 그런데 시리아 사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리아에는 아랍인, 쿠르드인, 이슬람교 수니파, 시아파처럼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때문에 알 아사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마음은 모두 같지만 그 외에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다르죠. 여기에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을 지원하면서 대리전으로 번지게 된 것이 시리아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알 아사드 정부가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목표죠. 거기에 맞서는 첫 번째 조직, 자유시리아군, 핵심 반군 조직으로 민주주의 국가 설립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나뉘어져 나온 게 극단주의 반군입니다. 시리아를 코란에 따른 진정한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라 다른 반군들과 싸우고 있죠. 시리아 북부에는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지 못해 목표는 자치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IS 조직도 있습니다. IS가 원하는 건 다른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고 중동을 이슬람 신정국가로 만드는 거죠. 한동안 IS가 시리아 동쪽을 점령했었지만 미국과 터키, 이란 등이 IS 소탕 작전에 나서면서 지금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시리아 사태에 다른 나라들이 개입된 상황에서 러시아와 이란은 알 아사드 정권의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의 관계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죠. 터키가 반군을 지지해주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The responsibility for the cruelty in Syria belongs to Syria and its backers in Russia and Iran. Где по просьбе зак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той страны находятся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미국은 쿠르드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터키는 쿠르드족을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극단주의 반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원수인 이란에 맞선 방침입니다. 둘은 수년간 종교 문제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7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사태는 정치적, 종교적, 국제적 이해관계에 더해 IS와의 전투로까지 번지며 얽히고 설켜 복잡합니다. 네, 보셨나요? 시리아 난민 사진을 보도한 영국 신문과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 제목들. 난민이라는 건 전쟁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거든요. 시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가족이서 같이 피난을 가려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목숨 걸고 이동을 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가족이 있으면 아빠만 살고 엄마랑 아이 2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아이 중에 동생 익사를 했는데 떠밀려서 터키 바닷가까지 떠밀려 온 거예요. 그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너무나 평온하게 꼭 잠을 자는 것처럼 발견이 되어서 오히려 세계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을 주고 또 마음을 많이 아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아일란 쿠르디라는 아이였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지구촌 시민들이 움직이고 이런 전쟁과 내전 때문에 이렇게 약한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 것에 되게 경종을 울린 거죠.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난민을 안 받아주려고 그랬어요. 왜? 난민이 오면 그 나라에 돈을 써서 챙겨줘야 되고 손해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다른 국가들에서 난민 수천 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른 영상에도 등장을 할 만큼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시리아 내전이 계속된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는 한 사례로 바나 알라베드라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알레포, 이 도시가 알레포입니다. 알레포에 사는 7살의 바나 알라베드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 SNS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올렸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과 폭격이 시작될 때 두려워하며 집안 구석에 숨는 모습들을 여기 SNS에 올리면서 세계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7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SNS를 열어서 이런 걸 올렸어요. 알레포를 지켜주세요. 제발 폭격을 멈춰주세요. 안녕 지구촌, 이 소리 들려? 쾅쾅. 이건 이제 폭격이 시작됐다는 소리죠. 여기에 댓글이 막 달리겠죠. 이런 내용. 전쟁이 일어나면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기도 한다. 또 먹을 것과 깨끗한 물이 부족해 질병에 쉽게 걸리고 집을 잃어 헤매거나 학교도 갈 수 없게 된다. 모든 일상이 다 망가지는 거죠. 이게 시리아 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의 화약고, 다시 한번 충돌. 세계의 화약고가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의미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구촌의 대표적인 갈등 지역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 종교가 나왔습니다. 우선 갈등의 원인이 왠지 종교일 것만 같죠. 이 다툼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면 무려 거의 70년도 넘은 거죠. 지금 2020년이니까. 계속된 갈등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으며 살 곳을 잃고 대피소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싸움이 오래되어 버리면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대화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해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에서 역사적으로 이곳은 우리가 살던 곳이고 유대교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땅이 맞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 갑자기 유대인이 주인이라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아, 어떤 원인인지 알겠죠? 요 땅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쪽에서 나타나서 여기 과거에 우리가 살던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건 얘네가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유대교 성서에도 옛날 책에도 여기는 우리가 살았던 우리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긴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도 아닌데, 내가 믿는 종교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본인이 믿는 종교의 책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갑자기 자기네 땅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얘네의 지금 갈등 원인은 첫째, 영토가 일단 우선이죠. 영토가 이게 땅이 누구 거냐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종교. 그래서 갈등은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면서 더 풀기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실이 엉키는 것처럼요. 세 번째, 나이지리아 내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예요.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원래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언어, 민족, 종교가 서로 다른 250여 개의 종족들은 서로 협력하지 못했다.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한 나라의 국민으로 묶인 거예요.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국경선이 굉장히 자로 자른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원래 아프리카 땅이 대부분 식민지였는데 그 지배를 하던 나라들이 독립을 시켜주면서 자기 맘대로 그냥 국경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도 존중이 되지 않았는데 남이 국경선을 나눠주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독립을 하고 나서 전쟁이 38년 동안 7번이나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이 나눠주기는 한 나라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남들이 한 나라로 묶어놨지만 사실은 한 나라로 묶일 수 없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인 거죠. 네 번째, 메콩강을 둘러싼 갈등. 메콩강이 어디냐면요, 여기부터 이 위에부터 밑까지 쭉 내려오는 엄청나게 긴 강이에요. 메콩강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1, 2, 3, 4, 5, 6 6개의 나라를 거슬러서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중국이 요 위쪽이죠.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건설해서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이 강이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흘러가야 되는데 위에서 갑자기 댐을 설치한 거예요. 여기 댐 보이죠?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밑에 있는 나라들은 어때요? 중국이 마음대로 메콩강 물을 막았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메콩강 주변국들은 주로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도 배웠지만 타이, 베트남 이런 곳은 쌀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물을 여기서 막아버리면 식량난에 처할 수 있어서 중국의 댐 건설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댐을 건설했을까요? 갑자기? 댐이라는 것은 물을 흘러가는 거를 가두어 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두었다가 가뭄이 났을 때 물이 부족할 때 댐에 저장해놨던 물을 방류를 해서 가뭄을 방지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댐을 설치하는 거죠. 물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래쪽 메콩강 하류 쪽 국가들은 중국이 마음대로 위에서 막 조절을 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여기 하류 국가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원으로 인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규민이가 세계 여러 나라의 갈등을 주제로 이모와 나눈 대화를 살펴보자. 지구촌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군요. 지역마다 민족이나 종교, 인종, 생각과 믿음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원인의 이해관계가 나오죠? 민족, 종교, 인종, 생각과 믿음, 가치관, 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른 생각,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어째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근데 자기 생각만 옳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또 아프리카 국경선이 만들어진 것 같이 역사적 사건들이나 식민 지배나 독립 이런 과정들이요. 오랜 다툼의 과정. 아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이 너무 오래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내전이죠.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 나라 안에서만 싸우면 주변 사람들은 관심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심해지면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등
요게 난민이죠, 난민. 지구촌 갈등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난민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 가겠죠.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 난민을 받아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외면해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이 주변으로 번지기도 하거든. 이거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A 나라와 B 나라의 싸움인데, 이제 여기를 지원하는 다른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나라는 C, D, E 나라가 지원을 하고, B 나라는 F, G, H 나라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건 A와 B의 싸움이 아니라 A, C, D, E와 B, F, G, H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대리전쟁의 양상도 띌 수 있다는 거. 괜히 C와 F가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D와 H가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를 너무 남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구촌 갈등에는 영토, 자원, 이건 아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영토가 문제가 됐었죠. 자원, 메콩강 같은 경우 강이라는 자원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났었고요. 종교, 여기는 시리아 내전이나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종교적 문제가 있었고요. 언어, 인종, 민족, 역사, 요거는 나이지리아 내전 같은 경우 국경선을 마음대로 나눴더니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또 정치, 정말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지구촌 갈등의 문제는 갈등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여러 국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도 2명만 엮여 있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 2명만 불러서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명이 무리가 있다. 얘랑 친하네, 얘랑 친하네, 얘랑 친하네, 얘랑 친하네, 얘랑 친하네, 얘랑 친하네, 이렇게 한 대여섯 명, 10명 막 이렇게 묶여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러면 또 다른 지구촌 갈등을 조사하고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아까 난민 얘기를 하고 남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난민 문제가 있었어요. 좀 최근인데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내전이 생겼어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받아줄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예멘 내전에 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짧은 영상 준비했어요. 보세요. 예멘 사태의 중심에는 두 남성이 있습니다.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과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 예멘 사태는 이 각각의 지도자를 지지하는 종파간, 주변국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죠. 예멘 사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예멘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름도 나지 않고 물마저도 모자란 예멘은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이슬람교 수니파가 절반, 시아파가 절반이죠. 예멘도 한때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 국가였는데요. 1990년에 통일을 이뤘지만 남예멘 수니파와 북예멘 시아파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2011년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이 예멘에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20년 넘게 독재 정권을 이어온 살레 예멘 대통령이 자리를 빼앗긴 거죠. 대신 만수르 하디가 새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살레 대통령은 이슬람교 시아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반대로 수니파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이쯤 되면 앞으로의 전개가 예상되지 않나요? 네. 다시 자리를 뺏으려던 살레 대통령은 시아파의 후티 반군과 힘을 합쳐 하디 정부를 공격합니다. 물론 수니파인 정부군들이 반격에 나서지만 하디 대통령은 결국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왜 사우디아라비아였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의 종파와 같은 수니파의 종주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멘 사태가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번지는 계기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하디 정부군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로 합니다. 반군인 시아파와 맞서기 위한 것인데 이 반군을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잠깐,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1000년이 넘도록 서로 앙숙입니다. Saudis helped Al-Qaeda. So they started this sectarian message. Not us. Nonsense. The Iranians are the ones who are exporting terrorism.
they're the ones who are stoking the fires of sectarianism. 결국 예멘 사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싸움이기도 한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의 틈을 타 내전에 개입한 세력이 또 있는데요. 이슬람교 극단주의, 보통 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입니다. 나라가 전투회장이 된 거죠. 사태가 악화되자 결국 2017년 살레 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휴전을 제안하지만 반군은 살레 전 대통령이 배신자라며 총살해버립니다. 타협의 희망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면서 예멘 사태는 끝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예멘 난민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년 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예멘인들의 제주도 대거 입국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며,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와서 청와대 답변 필요수인 20만 명을 훌쩍 넘은 7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청원이 종료됐을 때 71만 4,875명의 동의를 얻었고요.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말라는 내용이죠.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급증하는 난민으로 국내 치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이거는 비자 없이 그냥 난민은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찬성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도 제정한 국가고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국민도 다 난민이었는데 그거 받아주지 않았냐, 다른 나라에서. 우리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한 예멘인들이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예멘이 여기 있어요. 아까 우리 시리아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네, 이 나라에서 우선 한국으로 바로 오기가 힘드니까 말레이시아를 거쳐옵니다. 말레이시아는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해요. 말레이시아에서 근데 체류 기간 연장을 허용해주지 않자 이제 갈 데가 없어지니까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 동안은 체류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난민들이 제주도로 가자 해서 막 몰려드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급하게 6월 1일에 무비자로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에 예멘을 포함시킵니다. 원래는 예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도 무비자로 들어올 수 없게 됐어요, 예멘 난민들이. 그래서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이 넘는 예멘인 중에 484명이 난민 신청을 했어요. 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청을 484명이 했는데 받아들여진 거는 2명이고요.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됐고요. 불인정이 56명. 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뺄게요. 어쨌든 이 412명은 그럼 뭘까요? 보면 인도적 체류 허가는, 여기 인도적이라는 말을 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쫓아낼 경우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임시로 머물 수만 있게 해주자 해서 그게 412명이 된 겁니다. 선생님이 링크 걸어놓은 영상 중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난민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조금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119쪽을 채워봅시다. 지구촌 갈등 중 한 곳을 골라 문제나무를 만들어보자. 줄기에는 갈등을 적고, 무슨 갈등인지 적고, 뿌리에는 원인, 잎에는 문제점을 적어봅시다. 여기다가는 그래도 우리나라랑 가장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예멘 내전에 관해서 적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영상도 보여줬으니까. 예멘 내전의 원인은 우선 종교가 있었고요. 네, 정치, 독재 문제나 민주주의가 관련이 돼 있었죠. 주변 국가들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어난 문제점들은 우선 난민이 발생했고요.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의 갈등으로 확대가 됐어요.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어요.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난민 발생과 비슷한 거긴 한데 난민이 발생하자 한 나라 안에서도 싸우기 시작했어요. 찬성족, 인류애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반대, 난민에 대한 공포를 없앨 것이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갈등 나무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공책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구촌 갈등의 원인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지구촌 갈등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영토, 종교, 자원, 언어, 민족, 역사, 인종, 정치 등과 같은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운 거랑 엮어보자면 영토랑 종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었고, 자원으로 인한 갈등은 메콩강 유역 분쟁, 그 다음에 언어, 민족, 역사, 인종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내전의 원인이 되었었고요. 정치와 종교의 요인이 시리아 내전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례와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럼 처음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필기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